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유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의 사무실, 마곡의 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은 굉장히 많은 오피스가 공급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임대시장에 나오는 오피스가 있고요. 임대시장에 나오지 않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지역에 공급돼서 분양된 것들이 대부분 임대시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LG 사이언스파크라든가 또 코오롱, 넥센, 이렇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시장에 나오지 않고 각자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사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번호가 나오지 않죠. 이게 이제 매물 나온 개수인데요. 이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매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임대시장에 나올 수 없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번호로 매겨져 있는 곳들이 주로 임대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마곡나루역과 그리고 마곡역 그리고 발산역 위주로 이 사무실들이 공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한 8,500평 정도 대지에 공급이 되었고요.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는 더 큰 한 4만 평 정도의 대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인원 면적으로 한번 보면요.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선 것이고요. 또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는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곡에서 사무실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마곡역이냐 발산역이냐 아니면 마곡나루역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겠죠. 9호선 급행이 서고 또 공항철도가 서기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로의 이동이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점이 있고요.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는요, 이 5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여의도로 가기 좀 편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김포공항은 여기서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또 이 공항 대로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각종 버스 노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마곡나루역보다는 또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개수를 세보니까는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 이 광고 나온 것만 한 4,000개 이상 나와 있고요. 또 이 마곡나루역에는 500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물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이스하기가 좋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너무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맞는 매물을 보시다가 도저히 이거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분석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광고 많이 낸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또 장점 아닌 장점, 또 단점 아닌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이 헷갈리시고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저도 사무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그러한 사무실을 언제든지 구해드릴 수 있고 연결해드릴 수 있고 중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공급이 되어 있냐를 보시면요, 주로 8평에서 13평 사이의 사무실들이 쪼개져서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한 80% 정도가 10평 내외의 사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0평대 이상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 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고요. 이 100평 이상의 오피스를 구하신다라고 하면은 단독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평에서 13평짜리 이 오피스가 그럼 100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평짜리를 10개를 묶으면 100평은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임대인을 10명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된 곳에 100평은 뭐 세금 계산서도 한 번에 끊기고 한 명의 임대인을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좀 손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단독 건물 또 이렇게 합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8평에서 13평 되어 있는 것을 몇 개 묶어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봤을 때 또 이게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위치에 따라서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도를 쫙 내려다 보면서 이게 전망 있는 곳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또 도로변에 있는 것들 또 이제 그런 것 상관없이 햇빛 너무 많이 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안쪽에 있는 이런 사무실 이게 본인이 원하시는 그리고 본인의 니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좀 뷰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뷰는 없어도 되지만 조용했으면 좋겠다. 또 주차가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 또 큰 차가 주차가 되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맞는 그런 사무실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구조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조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장방향인지 아니면 종방향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방향과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공급된 대부분의 사무실들은요. 굉장히 일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면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 공급된 그런 사무실의 한 층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호실의 임대인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요 사이드에 있는 것은 16평짜리인데 여기 가로가 보시면 6m 10 그리고 세로가 8m 1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옆에 716호 같은 경우에는 9.5평 한 1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평수인데 이 가로가 3.7m에 세로가 8.1m 정도가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은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 한 3m에서 3.5m 정도가 되고요. 이 세로 방향이 한 8m에서 뭐 그 이상이든 뭐 10m 된 이렇게 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거는요. 이게 이제 주산전 랜드 타워라고 해서 마곡 나류역에 있는 그러한 사무실인데요. 옆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7m 80이니까는 390 정도가 되고요. 이게 세로죠. 여기까지가 12m니까 한 8, 9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별도로 이제 베란다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베란다가 있는 모습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끝에 베란다가 나와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 베란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틀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에어컨 같은 것을 놓을 때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면서 이 코너라든가 이런데 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오피스가 공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8평에서 9평, 조금 더 큰 것들은 뭐 12평에서 13평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코너의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분양 가격을 높이면서 뭐 19평, 20평, 뭐 21평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평이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거를 하나를 얻던지 아니면 요런 거 2개를 얻어서
만들면은 또 20평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원하는지, 뭐 코너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코너랑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뭐 한 20평 정도를 원하는지 요런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제 사무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3m에서 4m 사이, 또 요 세로가 뭐 한 8m에서 10m 사이, 뭐 요렇게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의 사무실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10평에서 13평이냐, 아니면 20평이냐, 아니면 50평이냐, 아니면 100평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조는 이제 요렇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세 곱하기 10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반올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10평대에서는 주로 이제 평당 6만원에서 7만원. 그래서 내가 10평짜리다. 그러면은 60만원에서 70만원. 13평 정도가 되면은 뭐 한 80만원에서 90만원. 뭐 요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20평 이상 되면은 평당가가 또 올라갑니다. 한 7만원에서 9만원. 그래서 20평짜리일 경우에는 140에서 뭐 190만원까지 또 다양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50평 이상이 되면은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만원에서 10만원. 그래서 50평이면 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100평 이상이 되면은 일단 10만원 이상으로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평일 경우에는 1000만원, 뭐 150평일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또 2000만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왜 틀려지냐,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역세권에서 가까우면 무조건 비싸지고 여기서 멀어지면 싸지냐, 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운 필지들이 조금 일찍 매각이 되면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좀 저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 것들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서 대지비 자체가 조금 더 오른 상황에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역에서 가깝고 멀고에 대한 차이가 이 가격 결정의 차이는 꼭 아니다라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곡역과 이 발산역 사이에 있는 이런 뭐 중간에 있는 오피스 사무실은 좀 더 싸냐? 또 꼭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역에서 굉장히 멀고 외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액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리비 자체가 한 전용 면적당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가 나오고, 또 여기에는 전기세, 뭐 수도세, 뭐 개인적으로 수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냉방비, 난방비가 또 별도로 같이 관리비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잡을 때 전용 면적당 한 2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대략적인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평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는 평당 6만 원에서 7만 원. 그래서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월세라고 하면은 관리비는 한 평당 뭐 2만원꼴, 그만 한 20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마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무실이 많은 상황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선택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라든가 가격대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10평대에 10평 정도가 되면요, 한 3분에서 많게는 4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활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곳이 대부분 섹션 오피스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8평, 9평, 10평, 뭐 11평, 12평, 6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는 사실 호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주 널널한 곳은 없고요. 대부분 그래도 한 호실당 하나의 기본
주차는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는 한 대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두 대가 추가가 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평대의 오피스를 구할 때 기본적인 한 대,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제 한 대 정도가 추가 요금을 물고 한 대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곡에서 사무실을 구하실 때 제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건물마다 이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마곡에 필요한 오피스, 마곡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오피스를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